사라졌던 지역, 한 달 만에 다시 나타나서 한 말, 나 여기서 살 거야. 이 한마디가 모든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문틈 하나에서 인생이 바뀌는 걸. 그날 지은호가 제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지은호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카페 문을 여는 순간부터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는데요. 전날 밤, 그만둘게요. 라고 말해놓고도 사직서를 가방에 넣은 채 출근해버렸습니다. 창고 문틈을 스치는 종이 한 장이 자꾸 눈에 밟혔고요. 이상하게도 그 종이에서 오래 지워진 이름 냄새가 났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웠는지, 지워진 자리엔 누가 올라탔는지 말로 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알아챘었더라고요. 그 시간 창고 안에는 이지혁이 있었는데요. 오래 잠적 끝에 서울로 돌아온 뒤로 그는 이곳을 거의 작업실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중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죄다 분해 배선과 안전 스위치를 새로 달아보면서 전력은 줄이고 추출 품질은 유지하는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이름도 붙여놨습니다. 시니어 카트라고요. 퇴직한 어른들이 가볍게 몰고 다니면서 하루 수입을 만들 수 있게 설계한 소형 커피 카트였는데요. 전기 설비 검증은 아버지 이상철에게 부탁해 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전기 기능사 책을 다시 펼치던 그날, 이지혁은 도면을 한 줄 한 줄 더 다듬었고요. 아버지가 다시 현장에서 이름 불릴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 는 마음이 그가 이 창고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 눈에는 다르게 보였는데요. 자신이 지켜오던 카페 한복판, 그 심장부 같은 창고에 이지혁이 눌러앉아 버틴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긴 제 일터예요. 창고도 제가 관리하고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는데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내리깔고 알아. 그래서 부탁하러 왔어. 딱 일주일만 시간을 줘. 결과물을 만들면 내가 먼저 나갈게. 실패하면 그땐 내가 쫓아내도 돼. 라고 말했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동자는 살짝 떨렸고 빚진 마음을 숨기려는 사람 특유의 표정이 있었죠. 이 소식이 박성재 귀에 들어가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재는 카운터 앞에 조용히 서류철을 올려놓았는데요. 은호 후배 가게 자금은 제가 넣을 수 있어요. 창고 문제는 바로 정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지은호가 놀라 손으로 서류를 밀었죠. 본부장님, 왜 또 돈 이야기예요? 박성재는 한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며 말끝을 고르더니 평소처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혁이 뭘 하든 은호 후배랑 부딪힐 거잖아요. 저는 은호 후배가 편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말해요. 그 말이 배려라는 걸 지은호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생기는 편안함은 마음 한구석을 더 거칠게 긁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본부장님. 제 문제는 제가 정리할게요. 박성재는 웃는 표정을 지키려 했지만 입술 끝이 아주 조금 떨렸고 자존심보다 멀어진다는 불안이 눈빛에 비쳤습니다. 그 시각 김다정은 친정집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다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겉면엔 추천서 원본이라고 펜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보니 장학재단 추천서 하단에 연필로 적혔다 지워진 이름이 있었고요. 그 위에 새로 타자 친 이름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이름은 이지혁, 대체된 이름은 박성재였습니다. 김다정은 거실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었지만 번호를 누르다 멈췄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할지 마음이 쪼개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김다정은 시어머니 조옥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지혁이 장학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조옥래는 천천히 대답했죠.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지가 알아서 잘 살고 있잖아. 김다정은 혀끝까지 올라온 말을 삼키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누가 추천을 바꿨나 봐요. 누군가가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조옥래의 길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누군데? 하지만 다정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름을 말하는 건 되돌리기 어려운 문을 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편 박영란은 어머니 고성희의 지나친 간섭에 숨이 막혀 있었습니다. 전시회 일정도 인터뷰 문장도 다 엄마가 정하면 제가 그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라의 말은 억눌린 울분이었고 옆에 있던 운전기사 이지화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차장에서 우연히 고성이의 통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카페 창고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죠. 배너 설치 허가만 받으면 충분하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이지환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형 창고 누가 치우려 한다. 그는 곧장 지역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지역의 번호는 여전히 통화 불가. 할 수 없이 지은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심하세요. 위에서 누가 흔들고 있어요. 다음 날 오전 카페에 공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시설 사용 협조 요청. 재단 홍보 설치를 위해 창고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은호는 충격에 숨이 막혔고 곧장 지역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지역은 공문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창고 쓰니까 이런 거야. 은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누구 때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누가 마음대로 치우는 느낌? 그게 싫다고요. 지역은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 내 자리 치우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같이 쓰자고 했던 거야. 그는 주저하다가 도면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소형 추출 라인 하나만 더 설치하면 오전엔 내가, 오후엔 내가 써도 돼. 수익은 분리하고 카트 시제품 완성되면 그때는 내가 나갈게. 약속할게. 말이 길어질수록 지역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약속 종이로 쓰자.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차분한 말투였지만 그 차분함이 이상할 만큼 단단했는데요. 그리고 창고 문제, 내가 막아볼게. 윗선 설득은 내가 자신 있어. 지역은 얼굴에 그림자를 얹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왜 내가 나서? 왜 자꾸 대신하려 해? 성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내가 전화 안 받잖아. 번호 지우면 내 문제도 사라지냐. 순식간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은호는 그 긴장감 속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밤이 되자 김다정은 결심한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자. 그리고 내일은 은호 어머니께 가자.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결심이 있었습니다. 숨겨온 봉투를 보여주고 오해를 키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이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숨기지 말자. 그 목소리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순의 식당. 지역, 은호, 다정, 상철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종업원이 봉투 하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누가 이거 놓고 갔습니다. 흰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안에는 추천 변경 승인이라는 문서 사본과 20년 전 날짜가 찍힌 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누구의 이름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이의 손은 떨렸고 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성재는 우연히 고성이의 서재에서 특별 조정이라 적힌 오래된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아버지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성재야, 그만 알아보자. 내가 받은 건 누군가의 자리를 지운 결과야. 후회는 나중에 해라. 잔잔한 말투였지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성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카페 창고 앞 재단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늘부터 홍보 배너 설치 들어갑니다. 창고 비워주셔야 해요. 은호는 숨이 막혔고 지역은 장비를 몇 시간 만에 정리해냈습니다. 미안. 일주일 뒤에 결과물 들고 다시 올게. 그때도 싫으면 그땐 내가 쫓아내. 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싫다고 할 자신이 없어요. 그 순간 직원 하나가 툭 던졌습니다. 계약서 보시면 대표 서명은 박 회장실이네요. 말은 장난처럼 가벼웠지만 칼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식당에 익명의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그날의 통화 기록.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파일을 열면 누구의 목소리가 나올지, 어떤 이름이 튀어나올지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역은 USB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영수증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장학금 준비물 구매라는 메모와 작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 지혁, 은호는 그 글씨를 보더니 작게 물었습니다. 그걸 왜 아직도 갖고 있어요? 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나 약속 못 지키는 사람 되는 거 제일 싫거든. USB 화면의 파일명이 깜빡이며 잠자듯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귓가엔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20년 전 이름을 지운 사람. 그게 누구였을까? 그날 밤 카페 불을 끄던 은호 앞에 지혁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 열쇠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일주일 뒤에 내가 다시 받으러 올게. 은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결과물을 들고 오실 건데요?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도면도 견적서도 아닌 아주 단순한 제안서였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유 라인 제한. 오전은 카페, 오후는 카트. 수익 분리, 리스크 공유, 신뢰 동등. 그리고 마지막 줄엔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이번엔 이름부터 제대로 적자. 지은노, 이지혁. 둘 다 지우지 말자. 은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름 옆에 하나 더 쓰죠. 지혁이 고개를 갸웃하자 은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하지만 포기 안 한다고.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고 그 웃음 끝에서 카운터 위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상.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USB 내일 낮 12시. 재단 로비. 오지 않으면 언론으로 간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요. 20년 전 이름 바꾸기 사건과 오늘의 창고 철거가 같은 선 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끝에는 누군가의 마지막 카드가 기다리고 있었죠. 새벽,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USB 안쪽의 파일명은 여전히 깜빡였습니다. 특별 조정 최종. 아직 열리지 않은 그 파일엔 모든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건과 사랑, 가족의 균열과 비밀의 폭로.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단 한 번의 선택. 지혁은 종이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고른다. 은호는 그 말에 작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요. 여러분, 단순한 창고 다툼이 아니라 20년 전 비밀과 연결돼 있다는 거 상상하셨나요? 이제 곧 누군가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과연 그게 지혁일까요? 성재일까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일까요? 다음 회차에서 드러날 충격적인 반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